안녕하세요. 대기업 한중입니다. 계속해서 배터리 산업에 부정적인 뷰를 보여왔던 유진투자증권이 방향성을 바꿨습니다. 꾸준히 2차전지 고밸류를 외쳐왔던 유진투자증권 코스닥 벤처팀이 왜 이제 와서 2차전지에 대한 뷰를 긍정으로 제시를 했을까요? 자,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이 제시한 긍정적인 뷰와 남아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,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과 시장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바로 함께 보시죠. 자, 유진투자증권에서 이 변화된 뷰에 대한 긍정과 리스크는 각각 이 세 가지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자, 먼저 이 긍정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. 자, 첫 번째, 독일 이구환신 보조금 도입되면 독일 시장이 올해 18% 역성장에서 내년 19%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려워진 완성차 업체들 도와주는 이 우선 정책이 전기차 확대라는 점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좀 적용이 됐고요. 이 독일이 보조금 축소와 이 폐지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여타 국가들이 좀 따라 진행을 했었는데, 이 보조금 역시 독일이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유럽 연합 쪽에 이 보조금 부활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본 것인데요. 사실 이 세 가지는 이 독일이라는 나라로 좀 귀결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전일 독일 쪽 보조금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 훈풍이 불어온 만큼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, 이 해당 외신 기사를 잠깐 좀 살펴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해당 기사인데 독일 경제장관이 자동차 산업 정상화 논의를 예정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. 자, 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다 볼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. 제가 노란색으로 좀 체크를 미리 해놨는데 해당 내용만 좀 빠르게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독일 최대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자동차 부문 지도자들과 이 회담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, 이 하베크 같은 경우가 이 유럽 최대 생산 업체인 폭스바겐을 포함해서 여러 자동차 업계 거물급 기업들의 이 최근 일괄 감원과 그리고 규모 축소 발표에 대응해서 이 산업협회 VDA와 그리고 노동조합 그리고 대규모 생산업체와 공급업체 대표들을 가상회의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해요. 이 자동차 산업이 현재 큰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대대적인 전환과 구조 조정을 겪고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, 사실 이 큰 도전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현재 전기차 부진과 그리고 저가의 이 중국산 전기차의 판매와 자동차 판매에 따른 이 자동차 업체들의 이 판매 부진이 이 문제점이 된 부분이겠죠.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고성능 전기 자동차를 시장에 내놓고 있다. 이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이 경쟁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, 이거를 이제 봤을 때 중국 쪽의 이 저가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독일 자동차 업체들의 가격적인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현재 시장에 이제 퍼져 있는 내용이 바로 이구환신이죠. 독일의 이 이구환신 정책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를 좀 살펴보긴 해야 합니다. 이 이구환신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제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하고 이 폐차를 진행을 하고 전기차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그러한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중국 쪽에서도 사실 이런 이구환신 정책이 있죠, 여러분들.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이 독일이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되면은 독일뿐만 아니라 현재 다른 유럽연합 내에 있는 여타 다른 국가들 역시 독일을 따라서 보조금 정책이 부활할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제가 계속 이제 독일이 진행을 하면은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다른 여타 국가를 또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. 2023년도 12월 달에 이 예산 위기 속에서 독일 정부가 완전 전기 자동차에 대해 최대 이 4,500유로의 보너스를 폐지를 진행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 보조금을 폐지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다른 국가들도 그 뒤를 따라서 보조금을 폐지를 진행을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에서 다시 보조금 정책이 부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다른 국가들 역시 보조금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, 그리고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집권당의 다수인 이 SPD가 기존에 있었던 이 전기차 폐지를 사실 앞세워 주장을 했었던 주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, 지금 이 SPD가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도입하자라는 의견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,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인 부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. 그 보조금 규모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의 이 유럽 시장의 성장률을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자, 긍정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딱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남은 리스크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야기한 남은 리스크는 세 가지입니다. 이 이후에 유럽의 이 탄소 배출 규제 조정 가능성, 그리고 미국 대선, 이 트럼프 리스크죠. 세 번째로는 이 K배터리 업체들의 3, 4분기 단기 실적 부진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. 이게 과연 정말 남아있는 리스크인지 아니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해요. 그래서 제가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로 이 이후에 탄소 배출 규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. 자,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2024년도 5월 달에 이미 유럽 측에서는 강화된 탄소 배출 규제가 최종 승인이 됐습니다. 그런데도 이 배출 규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전기차 산업의 부진이 한몫을 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는데,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동차 업체들은 이 유럽에서 정한 이 탄소 배출 규제에 맞춰야 하는데,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유럽연합에서 규정한 규제를 맞출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이겠죠. 그에 따른 이 규제 조정 가능성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, 왜냐? 아니, 우리 지금 전기차 판매가 안 돼서 너네가 규제한 뭐 2030년까지 뭐 탄소 배출을 이 정도 맞춰라, 그거를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,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, 조정을 해달라,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부활이 되면은 사라질 리스크로 좀 판단이 됩니다. 왜냐면은 그냥 당연한 것 같아요. 사실 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부활을 하게 되면은 전기차 판매는 당연히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고, 이 전기차 성장률에 따라서 반대로 이 내연기관차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겠죠. 그래서 해당 내용은 사실상 이 보조금 정책에 따라서 방향성은 정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 앞으로 이 유럽 타 국가들에서, 독일을 시작으로 해서 타 국가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엄청 자주 촬영을 진행을 해왔습니다. IRA 폐지 등 이 악의적인 기사들이 나왔을 때마다 외신과 그리고 이 트럼프 연설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해석을 해드렸는데, 그때와 제 생각은 아직까지도 동일합니다. 우선 현재 이 트럼프의 당선 확률 자체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점과, 그리고 만일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IRA 폐지를 반대하면서 공화당과 이 트럼프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보조금 정책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.
또한 이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자체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악재의 요소라기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대선이 끝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좀 해소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이 K배터리 업체들의 이 실적, 단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. 이 3분기와 4분기.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. 이 전방 산업이 사실 부진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거래처라던가 벤더사라던가 이 셀기업들 역시 이 실적에 대한 부담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.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입니다. 다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당장의 상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관점을 보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. 이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고 주가가 흐르기만 하는 상황,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유리할 수 있는 시기, 즉 이 타이밍을 보는 시기인 것이지 이 산업 자체에 투자에 대한 매력이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겠죠.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사실 이미 2차전지 관련해서는 과도하게 시장이 좀 악재를 반영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의 방향 전환만으로도 이 주가에 빠르게 반영이 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만 하더라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. 그것도 많은 기업들이 한 번에 좀 빠른 회복세를 보여왔죠. 그거는 현재까지의 조정이 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회복세 역시 반작용 역시 빠르게 나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늘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내연기관에서 이 전기차로의 전환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부분을 꼭 인지를 해 주시고 이 25년도에 IRA 핵심광물법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소재 기업들과 그리고 26년도, 27년도 가동이 예정이 되어 있는 공장들로 인해서 폭발적인 이 발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 이 장비주들까지 조정이 많이 나온 현 시점이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이 쇼핑할 기업들을 장바구니에 담아둘 시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 시점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지금은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나의 장바구니를 좀 채워둬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에 맞춰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좀 남겨드릴 예정이니까요. 여러분들 다른 영상들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